내과에서 소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동으로 방송하러 갔거든요. 순박한 도시남자 손금주 변호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금주의 시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과에서 기다리던 소녀가 지금 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네네, 같이 삽니다. 그래요? 네, 잘하세요? 제가 잘하냐고요? 네. 아니면 소녀가 저한테 잘하냐고? 아니지, 그거는 기대하지 말고. 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감히. 요새 좀 기대하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인류에 기여하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 네, 인류에 기여하는 인류에 법. 기여하는 쉽게. 법. 네,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네, 뭐죠? 부인한테 잘하세요. 부인한테 잘하기. 네. 그게 알겠습니다. 인류에 기여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항상 잘하세요. 아, 여보 미안해. 뭡니까 이것도? 아니, 뭐지? 싸웠구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혼났구나 또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네. 오늘 뭔 얘기 하실 거예요? 그 방송인 박수홍 씨가 30년 동안 번 출연료 100억 원 상당을 친형에게 떼었다. 그거 진짜 황당하던데. 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가족관계의 재산 문제인데 네. 그 형법상으로는 친족 상도례라는 거 있거든요. 친족 상도래. 네, 친족 간의 이런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그런 특례인데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박수홍 씨 예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30년 동안에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박수용 씨 사연으로 보면 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료를 낮춰주려고,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운동의 일환으로 이렇게 낮춰주려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빌딩을 알아보니까 그 빌딩 명의가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벌어와가지고 자기 빌딩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거나 뭐 친형한테 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산이 사실상 자기 앞으로 있는 게 없다. 왜 형한테 간 거? 형이 무슨 소속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했구나, 기획사 같은 그렇죠. 거. 그러니까 박수홍 씨의 이런 연애에 관련된 기획이나 뭐 이런 출연 업무 이런 것들을 형이 있는 회사에서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이렇게 그 금전 관계가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형이 평소에는 경찰을 몰고 다니고 다 수홍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녔다는데 이제 뭐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니까요. 입장에서는 돌이켜 보니까 자기 건 없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형님이나 형수나 이런 분들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어느 언론에 의하면은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 좀 아직 연락 두절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박수홍 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받을 방법은 있어요? 일단 박수홍 씨하고 그 형하고 어떤 계약 관계 또는 관계에서 돈 관리가 이루어졌는지가 좀 불분명해서 그러니까 뭐 형한테 속아가지고 투자금조로 형한테 돈을 줬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형한테 재산을 맡겨놨는데 그 형이 재산을 다 써버렸다고 하면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형한테 연애에 관련된 자기 사업을 맡겨놨는데 그 사업을 그 박수홍 씨를 위해서 운영하지 않고 그 형의 재산을 축적하는 목적으로 썼다고 하면 배임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은 뭐 지금 연락도 두절된 상태고 어디에 소재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마 추가적인 그 형사적인 절차 또 민사적인 재판 절차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출연료가 있으면 출연료를 소속사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박수홍 씨한테 안 가고 소속사에서 운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그 돈으로 빌딩을 샀다. 그러면 수입원이 뻔한 거니까 박수홍 씨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아닌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딩을 살 때 누구 명의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수홍 씨 입장에서 자기 명의로 샀다고 하면 계약관계에 자기가 이름을 썼을 거 아니에요? 매매계약서에. 자기가 찍어야지. 네. 그것도 안 했나?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지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정확한 법률적 어드바이스를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형제간에나 이런 가족들 간에도 사기라는 죄가 성립이 돼요? 예, 죄는 성립되는데 우리 법에서 친족 간의 그런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 또는 함께 사는 형제 자매, 이거 형제 자매 같은 경우는 함께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아, 같이 살아야 돼. 예. 공간으로 한 공간 안에.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런 재산 범죄에 있어서는 면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친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범죄는 고소를 해야 처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법이 그 형사처벌에 고소해야 돼요. 예, 친고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의 2살의 터울 형이 있거든요. 세뱃돈을 많이 받잖아요. 이제 와서 주면 별 큰 돈은 아니지만 하여간 어릴 때는 많이 생겼잖아요. 저는 안 쓰고 갖고 있다가 우리 형은 다 쓰고 내 거 뺏어간단 말이죠. 가머니수를 꼬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소송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못 받는다는 것이죠. 못 받는다고? 같이 사니까. 우리 법상으로는. 아, 그때는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사기인 거죠.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작은 얘기. 우리 형이 2살 위에 형이. 그 형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우상의 우상인데.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도 뭐 사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거는. 형을 추억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예요. 형 생각이 나네. 근데 친족 상돌에 피해를 이런 조항 때문에 피해를 보고도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가족 관계고 거의 가족 안에서 재산 문제는 해결이 됐거든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 뭐 형제 자매들 사이에 돈거래 있다가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나 검찰, 경찰로 가지 않고 그 가족 안에서 뭐 부모님이 조정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오래된 로마법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에도 남아 있는데 1953년에 이제 형법 하면서 그 규정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아니면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다 떨어져 살거나 그리고 재산 거래도 굉장히 좀 큰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예전하고 달리. 근데 이제 요 문제를 기존의 이런 친족 상돌의 규정에 의하다 보니까 이 재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형사적으로 어떤 처리를 못 하고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친족 상돌회와 관련해서는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좀 기준을 좀 완화시켜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관련해서 어떤 분이 헌법소원을 냈다는 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작은 아버지 부부가 그 이제 헌법소원을 낸 이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을 같이 살자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 부모한테 상속받은 재산들이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 상속받은 재산으로 작은 아버지가 뭐 집을 사가지고 자기 아들 명의로 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돈으로 어디다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쪽에 써버린다든가. 그래서 지금은 원래 2, 3억 정도를 상속을 받았는데 지금 남은 거는 1억의 부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했더니 동거하는 관계의 친족이기 때문에 친족 상돌에 의해서 이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 기소한 내용은 그 1,400만 원. 그러니까 동거관계가 깨진 이후에 있었던 1,400만 원에 대해서만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이 친족 상돌의 규정 때문에 자기 돈을 가져간 그 숙부 부부에 대해서 처벌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로마법 때부터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 법 체계 안에도 이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친족 상돌회라는 게? 친족 상돌의 규정이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 쪽에는 많이 완화가 돼 있고요. 영미법. 영미법에서는. 근데 이제 대륙법계에 계속 남아 있어서 일본하고 한국이 그걸 그대로 받아온 상태거든요. 근데 그 계속 추세상으로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친족 관계가 사실상 이제 의미가 좀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8촌 이내의 친족이라는 게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는데
지금은 사실 8촌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말은 뭐 그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시대에 네. 네. 친족 상도라는 것, 상도래라는 것 때문에 네. 가족 간 사기 이런 걸 어떻게 좀 국가가 네. 이런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 네. 그건 너무 아닌 거 아니에요? 좀 시대하고는 안 맞죠. 그죠. 현재 상태에서는 안 네. 맞고 실질적으로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친족 상도례 관련해서 법률 상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2017년에 299건이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 356건 계속 네. 늘어나고 있고 네. 실제 이제 상담을 하고 대상이 안 돼서 어떤 법적 조치를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법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소를 친고죄로 다 바꿔서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전혀 저는 몰랐던 걸 오늘 또 송건조 변호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네요. 좋은 방향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검주의 시선 송건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